안녕하세요. 자유민주TV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작년에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올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지난 2009년도에 0.8% 성장한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인 2.5%에서 2.6%도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시장이 추정한 1.9%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2017년도에 3.2%, 2018년도에 2.7%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간신히 2% 성장률에 턱걸이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정 덕분입니다. 정부는 성장률 2%대를 아주 사수하기를 위해서 작년 4분기에 도로공사 등 사회 간접자본, SOC 투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소식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남아있는 예산 다 쓰도록 해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 잡아놓은 거 다 쓰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에는 엄청난 수십조 원의 국채 발행을 하는 빚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512조에도 국가 채권을 발행할 빚이 60조 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즉 빚으로 지금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겨우 2.0%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문제는 문정권 들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 2.0%의 성장률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중에 75%인 1.5%의 성장이 정부 기업분으로부터 나왔고 25%분의 성장률인 0.5%가 민간 주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이게 정부 주도 성장이지 민간 주도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 이렇게 정부 주도 성장이 50%를 넘고 무려 75%까지 이르는 것은 기현상이 아니라 아주 불안한 징조이고 이런 구조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민간 경제가 최소한 70%, 80% 이상의 포션을 차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성장률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재인 정부가 원래부터 지향했던 이 소득 주도 성장, 개인의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물건을 많이 사게 되고,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 제가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게 되고,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을 많이 뽑아서 고용이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월급을 많이 주게 되고 가계소득이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적인 생각을 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내뱉었습니다만은 이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100년간 세계 경제사적으로 세계 자유국가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또 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험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친노조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근로자들의, 즉 근로자들 중에서도 현장 생산직에 있는 노조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기 위한 그들의 확실한 표를 잡기 위한 그런 구호였습니다. 그 구호가 마침내 3년 동안 실현된 나머지 이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현재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몇몇 대기업만 남겨놓고 아주 우리나라의 모든 제조업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라에서 너무 많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너무 많은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풀어줘서 기업들이 신나게 일을 함으로써 기업이 성장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기업이 이끌어야, 기업이 장사가 잘 돼야 개개인의 급여를 올려주고, 그래야 이 근로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데, 그 기업이 장사가 잘 되게끔 해주는,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은 안 하고, 그 다음 단계인 개인의 최저임금을 먼저 15%, 20% 2년에 걸쳐서 확확 올려놓으니까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할 일을 9사람으로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더 높아지게 되고, 규제만 자꾸 양산이 되고 하니까는 기업들은 투자할 마음을 자꾸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이제 오산에 있던 LG전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LG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가장 많이 만들던 오산공장, 그런 것들이 작년에 다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해외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규제 말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를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활력을 주는 이런 정책을 택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기업 법인세를 오히려 21%에서 25%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친노조 정권이 들어서서 반기업적인 그런 규제들을 많이 더 내놓고, 또 기업들에게 더 많은 안 좋은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다 법인세까지 올려버리니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업인들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경제적인 몸살을 앓고, 재작년에 그나마 2.7%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는 2.0%로 이렇게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잘 나가는 게 없습니다. 투자면 투자, 소비면 소비, 수출이면 수출, 어느 경제나 핵심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소비 중에서도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 수출이 2019년이 작년 2018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1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경제 상황을 올해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결국은 투자, 소비, 수출, 이 세 가지를 촉진을 해야 되는데 모두 다 기업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친기업을 해야 됩니다. 이명박 때 기업 프렌들리 뭐 이런 정책을 해놨다 그래서 뭐 노조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한참 난리를 쳤죠. 그러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행하지 않고 친노조적인 정책을 행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노조적인 정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나라는 사회주의화 돼가고, 민노총, 정교조 등등 노조들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 사회는 활력을 잃어갑니다. 경제 부문의 활력을 잃어가면 그 폐해가 다시 고스란히 노조원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일반 근로자들한테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비정규직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법이라는 것을 10수년 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거꾸로 비정규직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양산해냈습니다. 2년을 근무를 하면 정규직화 시켜주자,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기업주들이 오히려 2년 되기 전에 다시 잘라버리고 새로 임명을 해서 새로 근로자를 뽑아서 다시 또 2년 가까이 써먹다가 새로 또 이렇게 해버리고, 정규직화는 요원한 꿈이 돼버리고, 결국은 그 폐해는 비정규직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책을 친서민, 친노조, 친근로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의 강행, 이거에 대한 정책에 손을 보지 않는 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2020년도 2.0% 달성하기도 어렵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2020년도 잘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